네, 매주 화요일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의정 포커스.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용근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예, 저 지역구는 화성인데요. 구체적으로 향남하고 양감, 정남, 팔탄 이렇게 읍과 면이 함께 있습니다. 예. 예, 오면서 이제 스튜디오 올 때 향남에서 차를 타고 왔고요. 예. 올 때 방송 듣고 오다 보는데 저기 교통방송을 교통 상황을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예. 동네 지명이 나오니까 뭔가 다른 방송하고 좀 다른 차별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듣기 좋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신경 예. 많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다른 방송사와 다르게 지역에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죠. 우리 경기도와 인천에 특화된 그런 그러니까요. 교통방송이라서 예. 너무 뿌듯한데요. 아무래도 진행을 또 제가 또 빠지고 또 우리 윤아 씨가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아나운서 누군지 몰라서 어느 분인지 예. 몰랐는데 예, 바로 예, 감사합니다. 구석 알려주니까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 함께하고 있고 오늘 또 지역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 의원님은 여기 처음은 아니시라고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작년에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름 되기 전에 봄 끝나고 여름 시작되기 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때 정도 왔던 것 같은데요. 저희 개국하고 얼마 안 돼서 오신 거였네요. 그러면 네. 작년이면 그동안 근데 어떻게 바뀌신 것 같아요. 그쵸. 예. 진행자 남자 진행자가 바뀌었습니다. 스튜디오도 바뀐 것 같고 예.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희는 기본으로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시민들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예. 행사 많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데요. 예.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특히 버스 문제는 계속 고민점스럽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원이라고 해서 1년 예산을 심사하고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거기에 활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갔죠. 정신이 없었죠. 예. 그렇게 또 그 이후에는 지내고, 또 다 아시겠지만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총선 관련해서 또 조금 활동을 안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열심히 예. 활동해서 네. 오늘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화성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 보니까 그 화성에서 또 그 환경단체에서 또 운동 많이 하셨더라고요. 환경단체 그쵸 환경운동을 좀 했었죠. 예, 한 예. 10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뭐 아무래도 그쪽에 좀 관심이 좀 계속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젊은 날을 이제 특히 아마 왕성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활동이 그 시기에 10년 정도 활동하면서 지역의 특히 생태라든가 갯벌 상황들, 바다 쪽 해양 생태 예.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좀 이제 오늘도 다른 분들이 이제 연수 가는 거를 아침에 배웅하고 왔거든요. 근데 순천만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화성의 바다와 갯벌은 순천만에 버금가는 갯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제 세계 자연유산위원회 유네스코에서도 예. 세계 자연유산으로 화성 갯벌을 지정하자라고 예. 제안을 했었고요. 한국 예. 갯벌에 들어갈 때 그 조건부가 화성 갯벌을 넣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자체의 상황에서 조금 꼬이고 있긴 한데 예. 조만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급으로 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그 순천에서는 정원박람회 있는 것처럼 예. 그럼 만약에 세계유산 되면 여기 이쪽에서는 또 뭐 갯벌박람회 이런 거 하면 너무 좋겠어요. 수도권에 세계 자연유산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큰 자랑 아닐까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이런 화성갯벌 뭐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현안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좀 이제 인근 지역 이제 수원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좀 있죠. 예. 지역 간에 예.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가 현실 이제 쪽으로 계속 17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한 7년 넘게 그쵸. 대립하고 있죠. 근데 최근 안타까운 거는 저 불행하게도 세계적으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전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전의 군사작전 계획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첨단 무기들이 출현하고 예. 그것이 좀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 아마도 이것을 봤을 때 기존의 방식하고는 달라야 되는 것 같더라. 대응하는 게 군사력 대응하는 게 예. 이렇게 봤을 때 군공항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적경적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군공항 가지고서 과연 대응이 될까?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 해법은 예. 수원 공방 문제는 점리적인 그 이제 해체 내지는 기능을 축소하고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는 게 그래서 그러면서 화성과 수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계신가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원시랑 화성시랑은 협의가 잘 안 되죠. 네, 수원시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제가 판단할 때는 통합국제공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공항이지만 말로는 결국은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합국제공항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문제는 공항을 다루는 주체는 국토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공항개발종합계획이라고 하는 5년 단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예. 과연 이게 반영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이 포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4터미널 만들어졌고 지금 완성이 될 경우에는 1억 이상 충분하게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경쟁력을 갖추려면 규모를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공항 관련해 가지고는 예. 그렇게 예. 봤을 때 국제적인 흐름이라든가 대응해서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허브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김포가 대체공항으로 일종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정리가 되면서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워낙 또 오래된 문제고 사실 지역 주민분들도 관심 많은 문제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예. 그런데 좀 즐기는 해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성시 입장 들었으니까 네. 다음에 또 수원시 입장도 한번 예, 들어보는 예.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맞짱 토론도 가능한. 맞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공항 문제 말고도 철도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죠. 지역 예. 서부 지역은 이제 화성이 원래 넓은 건 아시죠. 넓다 보니까 서부 쪽에서는 철도 구경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서해 복선 저들이 이제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의도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전철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28년 정도면 신의 안산선이라고 하는 게 여의도 가는 이제 전철이거든요. 예. 요 선이 향남에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바뀔 것 같다. 라는 철도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예. 골고루 화성 넓은 땅에도 이제 대중교통 자체가 좀 더 기반이 구체화될 수 있는 강화될 수 예.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잘 마무리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화성이 사실 인구가 많잖아요. 100만 이제 넘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이렇게 철도나 기반 시설이 조금 덜 돼 있다는 게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이제 수도권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서울 중심으로 구축이 짜져 있고 이러다 예. 보니까 예. 특히 철도는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 진짜로 화성이 진짜 넓잖아요. 그럼요. 서쪽부터 동쪽까지 막. 맞아요. 그래서 동탄에 계신 분들은 이제 화성에서 분리 요구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성남에서 분당을 분리하자는 거랑 같지 않을까요? 똑같죠. 예, 예. 근데 그 문제가 아마도 전체 균형을 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그 통합 문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오히려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는 산업이라든가 농업과 산업 바다가 있고 예. 동태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지향적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 지향하는 게 맞겠죠.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봤을 때는 예. 그 문제는 의견이 있으신 건 당연하고 특성을 감안해서 그래서 구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걸 예. 통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할 수 예.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잘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구청 설립 관련 이슈 이건 어떤 거예요? 좀 알기 쉽게 얘기해 이제 주세요. 원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가 50만 한 도시가 50만이 넘으면 구청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행안부가 예.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이게 잘 진행이 안 됐죠. 그러다가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내부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잘 안 됐고 이번에 이제 다시 구청을 만드는 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이 문제를 이를테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구청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근데 다시 근데 움직였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오히려 다시 구청을 만들자고 하는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처럼 행정구조라고 하는 게 사실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예.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예. 화성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인구는 약간 적지만 너무 넓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 구청이면은 적어도 20분 안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화성 끝자락 서부 지역에서 만약에 뭐 남양이든 향남이든 구청이 만들어졌을 때 구청까지 가는 거리가 30분 넘게 되면은 이거는 의미가 아니죠. 없죠. 그렇죠. 이런 측면이 꽤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적은데 넓은 지역에 있다. 예. 이러면 이게 어떻게 위치를 어디다 둬야 되지? 예. 그다음에 구청 어떻게 배분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이슈가 돼 있어서 이게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만이 생각하시는 그 구청의 위치 최적 장소는 어디라고 보세요? 그거는 말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요. 일단
구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청사를 짓기까지는 한 5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조례로 구청을 이제 어디를 구역으로 한다고 하는 조례로 만들게 되는데 만들고 나서 그럼 어디로 할지 구청을 이것은 그 지역에서 합의를 보셔야죠. 그렇죠. 그 예. 화성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의원님들도 좀 예.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제 이견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아. 하더라도 같은 만약에 이를테면 예.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아. 같은 이제 면이에요. 같은 면이나 읍이라 할지라도 위치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기준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동의하고 수기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뭐 수기민주주의라든가 이런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시기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예. 의원님 입장에선. 뭐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니까 합리적이겠다고 하지만 네. 그 문제 얘기하면 큰일 그러니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100만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특례시 기준이 바로 100만인데 왜 특례시가 안 되는 거예요? 특례시요? 예. 아니 저기는 화성시가. 예. 이제는 1월 1일에 내년에 됩니다. 도죠. 아, 됩니까? 결정이 아, 됐고요. 그래요? 내년에 이제 됩니다. 네, 예. 그거 실제적으로 또 인구가 유지가 돼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월 1일자로 출범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렇군요. 예, 예. 내부적으로는 행정체계에서는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해서 열심히 예,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 또 굿모닝 OBS에 화성 시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아마 제가 잘 한번 몰랐네. 나오실 거예요. 그래요? 예, 몇분 나오십니까? 제가 알기로 예. 예, 시장님 한번. 지금 어디 가셨는데 좋은 거 배우러 가셨는데 아마 다음 주에 뵈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예. 조만간 한번 나오시는 걸로 예, 알고 꾸준히 있습니다. 오시기를 더. 예. 네, 아니 지역 얘기는 이렇게 나눴고 이제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금 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의정 활동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으세요? 상반기에도 건설교통에 있었습니다. 그랬나요? 아, 여기 네네. 이제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준금융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상당합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준금융제가 이제 완성됐을 경우에는 그 공공관리제라고 경기도에서 표현합니다만 매년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업계에는 사실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냐면 승객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급격히 감소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예. 이전보다 줄고요. 주는 이유는 대체 교통수단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라든가부터 해서 자반적인 교통수단이 많아지다 보니 그 승객은 줄고요. 기사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지금도 자율주행 버스 많이 다닙니다. 예, 예, 앞으로는 더 일성화될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업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사양 산업이다. 버스는. 예. 근데 천천히 아마도 늙어간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관련해서는 계속 적절하면 보존해주고 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을까? 어쨌든 공공관리제가 진행됐을 때는 시민들에게도 편리성을 주게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버스 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파업 직전에 막판에 타결이 간신히 됐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가 한두 달 전에 뭐 맞아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매년 그렇죠. 반복되고 매년 있어요. 예, 계속 그런 예, 똑같은 예. 일이 계속 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좀 획기적인 좀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획기적인 방안 관련해서는 준비가 그만큼 저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판단합니다. 직원분들 자체가. 이를테면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들 내부적으로 특별협약을 갖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러면은 별도로 몇백억을 또 지원해준다. 이런 것들 암묵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 이게 맞나? 특히나 돈이 안 되면 사모펀드가 왜 들어오지? 예. 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수원역에는 수원여객 같은 경우에도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회사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회사가 급여 추진을 보게 되면 사모펀드가 짭니다. 쥐어 짜는 거죠. 예. 적게 줘요. 그러면 이런 회사까지 지원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예.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시내버스. 그러니까 이게 또 시민에 직접 발휘돼주는 일이라 많은 분들도 걱정이 많으신데 예.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똑버스 관련 사항도 또 이거는 얘기해 주신다고요. 사실 저는 국토부가 이전부터 한 3, 4년, 4, 5년 전부터 하다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DRT라고 해서 아유. 수요 응답형 버스고요. 예. 부르면 오는 겁니다. 예. 원래 취지는 농촌 지역이라든가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들어오는 건데 예. 이 자체가
이제 도심에서 주로 많이 움직여요. 예. 그런데 왜 실패했냐면 국토부에서는 예.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없는 겁니다. 타는 사람이 제한적이니까 택시란 모르겠는데 버스를 갖다가 하는 게 맞나? 예. 그런데 이 비용이 특히나 재는 데가 많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이용하는 예. 저기로 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물을 한 잔 좀 네. 갖다 드리고요. 예. 예, 예. 아니 사실 똑버스 관련해서는 그동안 뭐 경기도 의회 의원분들도 나오시고 예, 예. 아니면 또 관련된 분들이 경기도청에서도 나오셔서 예, 이제 예. 뭐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성공적이다라고 긍정적인 얘기하시죠. 부분을 예. 많이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다른 분은 긍정적이죠. 네. 아주 극소수 이용하시는 분은. 근데 이제 또 다른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가 관련해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예. 한 대가 하루에 4만 원이라고 하는 수수료를 뗍니다. 근데 수입이 얼마 안 돼요. 하루에 한 50만 원, 60만 원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수입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적고요. 예. 예. 그 적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4만 원을 대서 수수료를 떼가지고 플랫폼을 운영했던 회사하고 예. 관리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똑버스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물을 한 모금 예. 드시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사실 아무래도 지역 이야기니까 여러 번 다루기는 했었는데 예, 저는 이 문제에 예. 대해서는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대중교통 필요합니다. 특히나 고령운전자가 많으신 분들 다 반드시 필요하죠. 예. 네. 그런데 그럼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동권을 특히나 어르신들이든가 취약계층에는 어떻게 이동권을 보장해 줄 거냐와 관련해서 지금 똑버스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부는 전화로 해서 예. 전화 콜을 받거든요. 그 전까지 어플로 하다가 시골 분들이 어떻게 어플 하겠습니까? 어르신들께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저는 원래 취지들은 농촌으로 가야 된다. 대중교통 예. 취약적으로 이것을 배치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수수료 관련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거 사실 특정 기업인데요. 이 어플을 만드는 게 현대입니다. 그 현대는 이 어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본인들의 어플이 있고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플을 만드는 거에 상당 부분들은 예. 현대 자회사가 만들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예. 어플을. 이거 플랫폼을. 이걸 가지고서 약간 가공해서 이걸 돈벌이 한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220대 곱하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20대 예. 곱하기 365일 곱하기 4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네. 의원님의 개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민주당의 어떤 당론입니까? 당론하고 상관없죠. 저 상임위에서 이거 계속 고민해보고 자료 보면서 예.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네. 예. 네. 사실 저도 지역구에 저희 똑버스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예. 분도 좋겠죠. 예. 있는 거 없애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 이거 잘못된 거 그 분담 수송률이 너무 낮은데요. 자료 보고 국토부 자료 확인해봤습니다. 왜 국토부가 이 사업을 안 하는지. 국토부에서는 예산 지원할 때는요. 예. 예산 지원 기간에 운영하지만 예산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더 드롭하면 접습니다. 네. 한두 군데가 네. 아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네. 그다음에 국토부 자료에서도 이 지적사항 나온 게 그겁니다. 지적사항이라기보다 평가가 효과는 괜찮지만 그 이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행된 지 얼마 오래된 그 정책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우리 의원님의 네. 의견을 들었고 네. 저희에게 여러 가지 이슈를 주셨어요. 그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도 예.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똑버스 관련돼서도 나중에 예.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예.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눌 시간인데 꼭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고요? 뭐 다른 것보다 화성시가 100만 도시인데 그냥 100만 특례시가 그냥 100만 특례시가 아니고요. 그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농지와 관련해서는 그 수도작 그 논이죠. 예. 전국 8인데요. 간척지까지 포함하면 전국 4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농업부터 발달한 도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바다가 있습니다. 어. 예, 바다가 있는 것들은 특히나 그 바다라는 것들은 저는 진취적이다, 확장성이라고 표현을 생각하고 싶고요. 그 네. 바다가 또 세계 자연유산 예비 지역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바다가 있다고 예. 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대기업들이 있겠죠. 첨단 산업을 달리는 반도체와 삼성반도체, 그다음 현대자동차, 또 연구소 같이 있고요. 이렇게 또 한편에서는 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저희 지역구에 팔탄 메뉴가 있습니다. 예, 예. 저기 아마도 경기도
무형문화재겠죠. 65호인데 이분들 해외까지 다녀오셨어요. 최근에 예. 그만큼 왕성하게 활동했으면서 그러니까 전통과 미래와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특례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민원성 문자가 와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예. 5724번님이 주셨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도 의원님이 나오셨다기에 건의 한번 해봅니다. 예. 안녕동에 있는 정조효 공원에 그늘막이 없어서 햇볕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예. 그거 하나 하고요. 예. 그리고 공사 구간이 있는데 언제 조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 정도 효공원 그늘막 문제는 아마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화성시 담당하실 텐데 예. 제가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하고 잘 상의드려서 예. 말씀드려보고요. 해당되는 지역구 도의원님 잘 알거든요. 네. 그분께도 예. 요 말씀을 전달드려서 네. 빠른 시간 안에 예. 뭐 예. 집행잔액이 있으면 올해 안에 하고요. 예. 만약에 집행잔액이 없으면 내년 초에라도 예.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공사와 관련해서 어느 부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예. 아마 이것도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 해당되는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주시면 문자로라도 네. 그러면 제가 메모해서 예. 잘 불편함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같은 안녕동일 것 같은데요. 아, 네. 예, 예. 예. 요것도 해당 그러면 지역 그 도의원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좋은 일 한 것 같아서 기분 뿌듯해요. 야, 예. 이거 방송의 위력이 이런 거네요. 예, 맞아요. 바로 예. 즉각적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함께 인사 나누.